예, 한국 EMS협회 박병훈 사무총장입니다. 간 창간 1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희 이제 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진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회 소개와 산업 동향, 시장 진단과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 건축물 조정지원법 근거에 따라서 뱀스 협회로 시작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꼭 뱀스뿐만이 아니고 EMS 전체에 대한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근거에 의해서 한국 EMS 협회로 개명을 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뱀스 협회를 설립을 받고 2014년도 국토교통부가 제2차 녹색성장위원회에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활성화 대책 방안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저희 협회가 관련된 사항들을 서포팅을 해드렸었고 관련된 핵심 기술에 대해서 KS 인증 표준화라든가 기술, 인력에 대한 그런 4가지 정도의 관련 사항들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 주도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표준과 제도, 기술, 인력, 비즈니스 모델과 초기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이제 협회와 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가 합쳐서 뱀스 KS 국가 표준을 제정을 하였고요. 그런 이후에 2016년도에는 공공기관 뱀스 설치 의무화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에 따라서 뱀스 기술 개발을 통한 구축 비용 절감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 2021년도에는 KSF 1800-2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MS를 저희가 이제 EMS를 협회라고 뱀스 협회를 시작을 해서 EMS 협회로 이제 변경이 된 이유가 공급망 관점에서 바라보는 EMS가 있습니다. 빌딩은 뱀스, 공장은 뱀스, 재생에너지는 램스,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같은 경우는 MGEMS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세부 기술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각 공급망 관점에서 보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뱀스 설치 확인 제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뱀스 설치 확인의 목적은 단순히 제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되고 저장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능 평가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건물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계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뱀스 설치 확인을 하러 직접 건물에 가봤는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실과 제도와의 또 차이점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뱀스 설치 확인의 목적 과 이제 근거가 있는데 그거는 KSF 1800-1과 1800-2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뱀스 설치 확인 평가 항목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 1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뱀스의 핵심 기능 구현 여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요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연사분들께서 이제 잽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뱀스하고 잽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 구조에 관련돼서는 이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사실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뱀스 산업 규모를 저희가 추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매년 EMS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모집단이 약 한 6만 5천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200여 개의 업체가 저희한테 회신을 주고 있고요. 뱀스 구축이나 활용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설계 시공과 하드웨어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잘못된 설계 시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뱀스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가 초래가 되고 그 설계 시공과 하드웨어가 뱀스 운영에 대한 그 성공 관건이라고 그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뱀스 산업 시장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그 관련 기업들 국내 매출과 해외 수출을 합해보니 약 1조 1,300억 원으로 그 2022년 대비 394억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국 사업체 기준으로 그 뱀스 사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약 1조 7천억 정도의 그 산업 규모가 저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또 저희가 그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인력 수급 현황에 관련된 사항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 출처 근거는 그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 기술 인력 수요가 계속 부족하다, 실무 중심의 인력 부족이 지속적이다, 그런 현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 현황은 총 4만 개 기준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 효율 분야가 36.8%, 그다음에 발전이나 ESS 분야가 32.5%로 나타났고요. 직무별로는 그 운영 엔지니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타 사무관리 쪽으로 포션이 되고 있습니다. 학력별로 조사를 했더니 학사 이상은 49.1%, 고졸은 24%, 그다음에 부족 직무에 관련된 사항들은 아무래도 그 연구개발인 R&D 쪽에 가장 많이 부족한 인력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생산업 분야 전문 인력이 총 토탈에서 약 2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요. 이런 그 부족한 인원을 보면 향후에 에너지 쪽 관련된 그 산업으로 그 유입될 수 있는 인력 전문 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그 전망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융복합 인재 그 필요한 신시장 진출형 글로벌 기업 인력과 수출 전문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내용을 보면은 향후에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과 공급 체계 확보가 필요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뱀스 설치 확인 제도 구성된 그 현황입니다. 총 뱀스 설치 확인 제도가 그 4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건축물의 설치 확인 의의를 보시면은 그 데이터 수집, 저장, 조회, 분석, 제어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절차적으로 총 11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13개 항목으로 평가 항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 2021년 10월 29일부터는 그 신청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제4차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뱀스 설치 확인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저희가 저희가 작년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 뱀스 설치 확인 제도 설치 확인을 하러 현장에 가보니까 기능 구현 등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지만은 뱀스에 대한 운영 성과라든가 데이터 품질 등 운영 성과 검증이 좀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과 운영 비용을 상쇄시킬 만한 인센티브 지원이 미비하다 보니 그 뱀스 설치를 꺼려하시는 그런 기관도 있고,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해 주십사는 그런 그 의견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 인증이 개정이 되면서 뱀스 항목이 좀 개편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재입 인증 확대에 따라서 인증 절차 통합이 되고 제도 개편이 되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기대 효과는 뭐 인증 처리 기간의 단축이라든가 간소화, 업무 처리 효율성 제고가 있었는데, 그 저희가 그 생각하는 거는 그 기존 재입 인증에서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와 뱀스 중 선택을 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을 하면서 그 기존의 뱀스가 필수 항목을 뱀스 수준을 그 권장 항목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건설사라든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굳이 뱀스를 설치를 안 해도 되는 항목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 건물이 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을 만한 그 제로 에너지 건물인지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들게 되었고요. 그런 그 뱀스의 핵심 목표 건물 에너지 관리 위한 기능 항목이 필수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을 요구하는 수요자나 공급자의 권장 항목에 미적용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건물 단위의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 및 효율화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발전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가 한 2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AI 기반으로 건물 실내 환경과 에너지 사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설비 자율운전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그 자율 운전을 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율운전 형태와 저희 이제 건물에서 사용되는 그 자율운전을 비교해서 저희가 표시한 내용입니다. 본 과제는 최종 자율주행 3.5 단계까지는 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내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에너지 절감뿐만이 아니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증 건물을 대상으로 그 결과표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은 그 기준 대비 42.5%가 감소를 했고요. 실내 열 쾌적 지수는 34.3%, 실내 공기질은 51.3%가 개선되는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순 제어 관리 시스템에서 AI나 IoT, 빅데이터가 결합된 지능화된 그 자율운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저희가 그 보급형 펜스 표준 플랫폼을 개발한 내용입니다. 그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그 에너지 소비자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기술 확대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표준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전문적인 그 에너지 관리 담당자를 배치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공장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중소형 건물이라든가 학교 등 그 클라우드형 뱀스 구축 및 통합 관리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이 플랫폼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 시장의 확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뱀스 활성화 및 제한입니다. 그 현재 그 KS 1800 시리즈는 국가 표준이 있지만은 그 뱀스 개념만 그 정의된 수준이고요. 그 이러한 그 정의된 수준을 좀 더 KS 표준을 산업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지침으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표준 외에도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그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단체 표준을 만들어서 첨정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 업그레이드해서 신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녹색건축 확산 속 융합형 산업 구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뱀스는 그 건물과 설비, 데이터, ICT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그런 산업군입니다. 근데 산업 분류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라든가 관련된 그 정부에서는 그 뱀스를 그 한국 산업 분류 체계에 넣어서 뱀스를 그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류하여 뱀스의 산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산업 구조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 전문 기업에 대한 인증과 차별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필요합니다. 설치 확인 제도만으로는 그 전문 기업이 그 설치를 했던 기업의 역량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누가 제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기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기업을 명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평가 등급을 공개를 해서 발주처가 신뢰할 수 있는 선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운영 성과에 따른 그 인증 유지라든가 인센티브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